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게오르기 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그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G20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엔저로 인한 물가 상승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되면 금융정책의 변경도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러시아가 2년 연속 인도의 최대 석유 공급국으로 부상하면서 중동 및 오펙 산유국들의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인도의 전체 원유 수입량 470만 배럴 중 러시아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로 1년 전 약 22%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해전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수연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준 총재뿐만 아니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도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주가 지수는 상승폭을 크게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톰 리마저 지금 조정을 보이는 뉴욕 증시에서 섣불리 매수하지 말라며 지금 시장 변동성에 척도인 빅스 지수를 조금 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이란의 폭발 소식으로 오늘 금과 오일은 급등을 했고요. 국내 시장도 하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는 그런 가운데 조금 전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들을 챙겨봐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양방향 수익 챙겨갈 수 있는 해외 선물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신선식품 가격을 제외한 일본의 3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6%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지만 2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신선식품을 포함한 종합 소비자 물가는 2.7%로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영국 3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8%로 이전치인 마이너스 0.3% 대비 크게 증가했고 근원 소매 판매는 0.4% 증가하면서 이전치인 마이너스 0.4%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독일의 3월 생산자 물가는 0.2%를 기록하며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오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허생입니다. 예, FOMC가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4월 말 5월 1일에 걸쳐서 있는데 예, 현지 시간으로 그렇게 걸쳐서 있는데 예,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 FOMC는 참 별들의 연정이 될 것 같습니다. FOMC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 3시, 뭐 4시, 파월의장 기자회견은 3시 반에 있죠. 그때 그 별빛이 쏘듯이 아니면 땅이 꺼지듯이 움직이는데 이번 FOMC도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예측 불가하다는 건데요. 네, 그런 기준을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덧 3월 FOMC를 지나서 또 4월 말 그리고 5월에 FOMC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가운데에서 지금 시장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물러나면서 정말 불안한 상황을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틈에서 내가 중심을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을 알차게 챙겨가시고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안에서도 더 세세한 전략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일 하락하면서 17,400포인트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17,100포인트 초반까지 미끄러졌지만 다시 한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0.4%가량 밀려나면서 17,47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출렁거림이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방향성 잠시 뒤에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나스닥과 관련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매일 항상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준비은행 총재가 There's no urgency to cut rates라며 금리를 내려야 하는 시급함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세마포가 주최한 행사 대담에서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기본 전망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러길 원할 것이다 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배운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다 라면서 덧붙였는데요. 간밤에 래펠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없으면 연말은 되어서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이 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조금 더 깊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시면 올 들어 미국 증시가 호황을 맞자 주요 연기금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캐퍼스는 주식에서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조억 원을 인출해 사모 주식과 사모 대출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고요. 뉴욕주 공동퇴직기금 또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47%에서 39%로 줄이는 등 주요 연기금들은 주식의 비율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각종 연기금들이 올해 주식시장에서 약 3,250억 달러를 인출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기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미국의 고금리 기조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고점 판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주가 하락으로 기금 손실을 얻고 싶지 않은 연기금들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손꼽히는 채권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식시장의 고점에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기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첫 번째 기사 살펴볼게요. 네. 보스틱 총재와 윌리엄스 총재 모두 다 투표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금리 인하에서 좀 멀어지는 듯한 발언들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6월 그리고 9월 이후에나 저희가 좀 가늠을 해봐야 될까요? 네. 다 짰나 봅니다. 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지금 누가 봐도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 죽자는 건지 그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 뭐 저는 그쪽 외환이나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이런저런 기사와 뉴스와 뭐 컬럼을 좀 보면 금리 인하가 몇 번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프로를 하느냐, 그다음에 몇 번을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제는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태라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요한 건 뭐냐면 올해는 재선이 있습니다. 재선, 미국 재선이죠. 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선이 있는 해는 여지없이 돈을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임제지만 미국은 중임제잖아요. 두 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재선이 되려 그러면 경기가 좋아야 되고 주식이 좋아야 되는 입장인데, 네, 왜냐하면 미국의 연금 60% 이상이 주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트럼프도 예전에 그 재선에 도전할 때 초반에 괜찮았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엮이면서 이제 막판에 미스가 난 건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반기, 그러니까 올해 한 뭐 여름이죠. 여름 시즌 이후부터 돈이 풀리면서 증시가 부양이 된다 그러면 얘기는 다른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하고 격차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는 하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올해 금리 2번 인하할 거라고 아주 짤막하게 스쳐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에.
네,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또 전쟁까지 나게 생겼으니 이 상황이 참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연준 위원들이 이제 4월 FOMC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뉴스를 보시면 점도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한 1년치 금리를 예상하는 그 점 찍는 걸 점도표라고 하는데 그게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지금 말들을 하는 게 그대로 된 적도 단 한 번 없습니다. 단지 하나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진행이 된 건데 이제껏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고 작년에 내내 그랬고 네. 말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된 것 같아라고 넌지시 그걸 주면서 우리들이 김칫국을 마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증시가 이 상황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엄청나게 불장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지금 인플레이션도 이제 고착화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꺼트리려고 그러면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은 힘드니까 금리 인상하면 죽습니다. 여기 나와서 매주 말씀드리는데 미국은 100일마다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조 원의 빚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자만 하루에 1조 5천억을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채권을 발행하는 금리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돌려막기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내리긴 내릴 겁니다. 올해 30개국 이상이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있는 해는 돈이 풀리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의 코앞을 보지 마시고 좀 뒤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연기금 주식을 팔았다. 우리나라도 팝니다. 네, 때 맞춰 판 것뿐이죠. 네, 그리고 채권을 산다. 그건 채권이 비율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주식 비중이 높냐, 채권 비중이 높냐, 거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 거니까 사고 팔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도 채권을 사야 되나? 그 채권을 소액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티도 안 나니까 채권은 좀 금액이 커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만기 때까지 갖고 있다 그러면 원금이 보존되고 매 분기 아니면 매년 이자를 주지만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환매를 하려고 하면 안 바뀌는 건 아시죠? 안 됩니다. 시장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다 하더라도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부도가 난 은행들도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난 게 아니죠.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걸 예금을 돌려줘 예금을 청구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팔다 보니까 손해를 보고 팔다 보니까 결국은 배째 이런 식으로 간 거였거든요. 나 몰라. 그러면서 이제 인수가 되고 합병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연기금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금리까지 올라가면 은행들은 더더욱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은행들도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2% 그러니까 예전에 0%대 금리일 때 국채가 1.5% 2%대 금리의 그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5%대다. 그럼 누가 2%대 사겠습니까? 그러면 싸게 팔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은행들도 그때 국채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더 올려버리면 은행들은 막말로 그 장부에 체크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거의 빈털털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고 마찬가지 연기금도 나중에 써야 될 상황에서 그 돈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연기금도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기 20년, 30년으로 사지 않을 거고요.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안 잡힐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언론에서 6개월, 1년 전부터 다 예상했습니다. 9%, 5%, 7%, 아니 9%, 7%, 5% 쭉쭉 내려가도 결국 3%대 와서는 헤맬 거다. 스티키하게 끈적끈적할 거다. 그게 현실로 다가온 거고 우리는 과거에 그런 뉴스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맞춰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것 같은데 증시도 올라가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증시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액션이 금리 인상에 나오겠느냐? 글쎄요. 연준이 아무리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금리 올리면 다 죽지 않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유럽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유럽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런데 2%라는 그런 인플레이션율, 우린 2% 미만으로 해야 돼.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연준의 생각이지 어디 룰이 나와 있고 거기 그 2%를 맞춰야지 경기가 잘 돌아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2%대로 맞춰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2% 위에서 뭐 경기가 둔화된다든지 침체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은행 사건이 터진다든지 그러면서 그냥 금리를 싹 내려버렸거든요. 한마디로 뒷장 대처를 했던 건 뒤늦게 대처를 했던 거죠. 이번에 선행, 그러니까 먼저 대처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그 조짐이 보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가 있으니까. 예,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 9월 이후에는 하기 힘들다. 당연히 하기 힘들겠죠. 11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10월 달에 금리 내리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바이든이죠. 네, 트럼프는 소송 안 하겠습니까? 네, 무효라고 막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그 선거 무효라고 온 난리를 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피하려면 그쵸. 그래서 피하려면 적어도 9월 이전에 하려면 해야 되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하려면. 네, 그 근거는 PCE가 연준이 현재 갖고 있는 그 기준금리보다 밑에 있고, 그리고 어차피 CPI도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 이게 5.5%를 찍어 누르느냐, 5%를 찍어 누르느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기 때문에 하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 저 사람들도 좀 증시 좀 잡으려고 하는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찌됐든 9월 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6월도 네. 기대를 완전히 없애진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패드워치를 보면 네. 네,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네. 패드워치에서는 6월 인상이 좀 그렇게 썩 높지 않습니다. 네, 그 고정이지. 그래서 패드워치가 얼추 맞거든요. 근데 지금 또 달라요. 이제 만약에 패드워치는 실시간이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시간대하고 일주일 뒤하고 뭐 아니면 이틀 뒤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해외 선물하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먹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먹고, 네, 얼마나 좋아요. 네, 그 머리 아프게 뭐 주식 들고서 10년을 갈래. 10년 동안 그 잠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 1년을 들고 있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외 선물 좋지 않아요? 네, 뭐 단타로, 중타로, 스윙으로.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무료 강의가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거기 오셔서 실질적으로 한번 좀 보시고, 요즘 분위기 좋습니다. 해외 선물은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 변동성이 커지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잘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주식에서 좀 답답하신 분들 아니면 해외 선물 혼자 하시다가 힘드신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서 또 가져가시고 배워가시고 네, 수익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밀려나게 되더라도 해외 선물 안에서는 양방향으로도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에 더 많은 전략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하지만 대표기관 투자자인 이 연기금들이 주식을 좀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채권을 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전형적으로 주가가 고점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어요. 네. 마스터님도 지금 주가가 고점이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고점은 아닐 겁니다. 그럼 잠시 눌림목을 네, 지나고 맞습니다. 있다. 지금 몇 달 동안 올랐으니까 네. 재밌는 건 그 전에 제이미 다이먼, 네. JP 모건, 그분도 취임 이래로 처음 팔았어요. 이번에 계속 샀거든요. 네. 사기만 했어요. 사다가 이번에 처음 팔았고 또 이제 아마존도 그렇고 다 지금 CEO들이 팔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좀 쉬어갈 것 같다. 이미 지난달 이번 달 초부터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달 오히려 늦었. 네,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건 그걸 가지고 은행에 넣어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금은 뭐죠? 그 나중에 노후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네. 어딘가 굴려야 된단 말이죠. 적어도 은행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그렇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건 현재 채권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20년 가면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고 5년이든 10년이든 그렇게 짧게 가져가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살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고 팔았다는 거고 타이밍이 지금 주식이 뒤숭숭하니까 네. 연기금이 팔았다는 게 눈에 들어온 거고 네, 그 사람들이 주식을 이번에만 팔았겠어요? 팔아야 하는 시점에 팔았는데 지금은 그렇죠. 매수할 시기가 아니어서 잠깐 발을 네. 뺀 거다. 네. 그러면 언제쯤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이번 FOMC 이후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FOMC 때까지는 아마 좀 횡보나 아니면 좀 하락 조정을 좀 겪지 않을까. 네, 그리고
1년에 한 두 번, 네. 많으면 세 번 정도는 10%, 15%, 20%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직 조정 축에도 속하지 않죠. 네, 근 단지 하나 네. 우리가 15층에서 떨어졌느냐, 60층에서 떨어졌느냐 그 충격일 차이일 뿐이고 60층에서 10%면 6층이고 15층에서 10%면 1.5층이고 그 차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을 하는 건 네, 좀 클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던 하루였는데요. 이 안에서도 중심을 잡아야지만이 우리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계좌에 손실 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습니다. 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시간 안에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서 허생 마스터님의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전략들 챙겨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함께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수익까지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조금 더 하락폭이 좀 깊어진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었어도 FOMC 한 1, 2주 전부터는 흔들리는 게 미 증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네 어쨌네 또 이란에서는 오는 거 막았네 어쨌네 그러고 있어서 아침에 우리 하여튼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매매를 할 때 항생하고 나스닥이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건 혹시 쌌나? 쌌나? 그랬더니 진짜 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급락이어서 그 차트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네. 자, 차트 보면 지금 일목균형표하고 그다음 여기 밑에 PDA가 결합된 차트입니다. 밑에는 MACD가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을 일단 생략을 하고 오랜만에 지금 음봉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음봉이란데 그 앞에 음운이죠. 음운이 보입니다. 그것도 얇게 내려갑니다. 얇게 내려가면 급락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평선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빨간색의 5이평선 여기 써 있죠. 5이평선, 12평선, 22평선, 62평선, 120평선 역배열이죠. 네, 내려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목도 전환선, 기준선이 역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서 여기 파란색이 122평선인데요. 이걸 맞고 아까 여기 끝까지 오늘 시가까지 다 말아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 하단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갔던 모습인데 어제 뚫린 거예요. 여기서 뚫렸고 오늘은 더 내려가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그거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17,000을 깨고 그다음 이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560, 600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봐야 하는 거고요. 17,000선에서도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네, 17,000, 18,000, 17,200 이런 끝자리가 00 아니면 000으로 끝나는 걸 라운드 피겨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아니면 누구한테 할 때 17,000원만 2만 원만 빌려줘라고 하지 19,758원 이렇게 빌려줘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17,000선에서 지지력은 있겠죠. 17,000 지지력이라 함은 17,000, 20, 30, 17,000 그리고 16,950, 960 그 정도까지 위아래로 한 4, 50포인트 17,000이 센 자리니까 그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이 122평선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지지를 해주지 못한다면 지금 122평선이 363입니다. 363을 지지해 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17,000을 가는 거고 17,000을 만약에 또 뚫는다면 이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렇게 눌림 자리. 이 자리까지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거시적인 거고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마디가로 표시를 해드렸던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ADX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간 데드크로스고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구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매수 받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매수를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구름대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게 이런 식으로 섰을 때 물론 이제 이런 마디가에서 튕기는 거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400 들어갔으면 한 100 튀겨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디가를 미리 그어 놓으시면 이건 방송 시작 전에 그어 놓은 겁니다. 그어 놓으시면 좀 반등 정도는 나스닥은 반등이 크죠. 최소 5, 60틱, 많으면 100틱
아니 뭐 더 크다 그러면 100포인트, 400T까지 나오니까 네, 그래서 반등 뭐 그런 것들 보시려면 이렇게 마디가를 정하시면 되고 흐름을 보시려고 그러면 여기 일목균형표의 앞구름 그리고 ADX, DMI의 예, 파란색, 빨간색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디가는 잠시 보시는 동안 메모를 두시든 아니면 뭐 따로 기억을 해 두시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디가로 대응하고 일목균형표하고 ADX로 DMI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영매매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매도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바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은 0.09% 올라가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82.1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란의 폭격 소식 보도에 85달러까지 급등했던 오늘이었지만 상승분을 다 토해낸 상황입니다. 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개장 이후에 82달러에서 82달러로 1달러가량 상승한 모습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일과 관련해서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이슈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라는 소식에 있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였고 2개월 만에 주가가 최저치로 하락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란의 파르스 통신은 이란 중부 도시 한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며 당장 원인이 파악되진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유가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국제유가 즉각적인 반응을 했는데 OCBC의 투자 전략가는 이란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투자자들을 긴장시키고 시장의 변동성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이 지정학적 리스크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이런 가운데 유가 하락 전망이 나왔습니다. Oil price falls after setup that could fall even fur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스의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모닝스타의 한 애널리스트는 국제유가의 지정학적인 갈등 요인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국제유가의 표본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보다 75달러까지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2월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나 원유 공급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영향이 미미했고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원유 생산량 300만 배를 유지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선님께서는 유가 전망 상승과 하락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가 잠잠해지면서 주 초반에 좀 쉬어가는 유가였는데 다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시 중동 리스크가 불거졌는데 오늘은 좀 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달에도 말씀드렸고 유가는 일단 90달러는 간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꾸역꾸역 갈 건데 만약에 전쟁이나 지정학적 불안 요소가 나타난다면 위로 펌핑이 나오고 또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달려들지 마시라고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저는 유가를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방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오늘 오전에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가가 진짜 그 은하철도 999식으로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네. 보면서 그게 먼저 올라가는 걸 보고 뭔가 지금 벌어졌다라고 해서 항생 그 매매를 이제 같이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유가는 당분간 지정학적 이게 끝나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둘 다 자존심이 너무 세요. 네, 그래서 이란은 또 중동의 맹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모든 고난을 겪어내고 다 지금 우뚝 서 있는데 또 대단한 게 이스라엘이 국민인 인구수가 9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이란이 9천만 명입니다. 10대 1을 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병력도 제가 알기로는 이란이 한 210만 명 예비군까지 합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60만 명. 네, 우리나라가 50만 명 되거든요. 예비군 빼고 50만 명. 네, 이란은 예비군 포함 60만 명. 우리나라는 예비군 포함하면 300만 명이 넘습니다. 350만? 우리나라가 1위예요. 예비군 포함하면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네, 저도 민방이지만 총 갖다 주면 쏠 수 있습니다. 특등사셨어요. 특전사셨어요? 아니에요.
특등 사수. 아, 그러면 20발 쓰면 19발 20발을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쏠 수 있거든요. 와이프와 같이 가끔 가는데 사격장을. 오, 궁금합니다, 실력이. 네, 하여튼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인구는 10분의 1인데 비행기 수, 그러니까 전투기 수가 전 세계 거의 그 미국 다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 전투기 수가 한 600대입니다. 600대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400대밖에 안 돼요. 전투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이란이 400대, 우리나라가 400대.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하나 탱크는 2,200대, 이란 같은 경우는 1,60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나 병력으로 봤을 때는 이란이 훨씬 더 앞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붙으면 이스라엘이 훨씬 압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신감에 때린 거죠. 그 때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란이 거기에 맞장구를 친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걸 반격은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중동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예전 같지 않던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이스라엘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오일하고 골드는 절대 오버나이트 하지 마시라고. 할 거면 매수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때 300발을 쐈는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걸 다 막았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막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미군하고 다국적군, 유럽 군대가 막은 거죠. 전투기가 떠서 거의 다 막은 거고, 그다음에 아이언돔에서 일부 나머지 잔해를 처리한 거고, 이걸 보고 이란도 놀랬고 이스라엘도 놀랬던 거죠. 이스라엘은 얘네들이 직접 본토를 가격할 줄 몰랐던 거고, 300개나 드론하고 그거를, 그리고 또 이란은 이걸 다 막을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미군이 대단하다. 미군이 그때 가 있잖아요. 항공모함이 대단하다. 그럼 이게 한 번 더 벌어진다. 이스라엘이 유명한 건 뭐냐면 그냥 때립니다. 네, 상당히 내가 미들급,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인데 제가 헤비급이건 뭐 그냥 때립니다. 네, 받은 만큼 돌려주니까 때립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 때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안 때리면 지금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더 터질 수 있거든요. 주말에, 오늘 금요일이죠. 또 주말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일은 또 한 번 뜨겠죠. 네.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 오일하고 골드는 매도를 잡으시면 안 돼요. 네, 그 원리입니다. 골드가 안전자산이다.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방이다. 네, 그리고 그 이란 앞바다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거기가 만약에 또 봉쇄가 돼버리면 원유의 20에서 25%가 더 잠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더 뛰는 거죠. 그 중동발 원유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원유의 60%가 저쪽 중동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몸이 70%가 물로 돼 있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의 한 70%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돼 있단 말이죠. 원유 제품입니다. 화학 물질.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이 쉽게 가시지 않을 거고, 이 친구들은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부터 싸운 친구들이에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네, 그리고 한 40, 50년 전에도 중동 전쟁을 벌였던 친구들이고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상방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재밌으시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상방이지만 올라가는 길목에 뉴스에 따라서 급등 그리고 급락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의 이슈도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또 급등하는 모습을 확 보여줬기 때문에 관망 시그널을 들어주셨나 싶은데 기술적인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매수는 맞는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네, 그리고 월물이 오늘 바뀌었습니다. 네, 그럼 월물이 바뀌면 지난 월물하고 지금 교차가 되는 상태고 주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주말 사이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을 쓰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관망하시는 게, 만약에 나는 하고 싶다, 원유밖에 안 한다, 크루드오일밖에 안 한다, 그럼 매수로 가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그리고 하신다 그러면 매수. 네, 이제 차트만 잠깐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 아까 나스닥하고 다르게 지금 오일은 이 끝자리가 들려 있습니다. 들려 있다는 얘기는 위로 간다는 얘기고, ADX도 마찬가지로 다시 플러스로 교차가 나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 자리들이 다 마디가들입니다. 이렇게 단타를 칠 수 없으면, 그냥 관망을 좀 하시는 게, 나스닥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의하신다 그러면 이 마디가에서 매수 매도 이렇게 좀 지지받을 때 매도, 지지할 때 매수 이렇게 들어가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우리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다루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골드도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서 오늘의 이 이슈 속에서 2,433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크루드 오일처럼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시 16분 이후로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0.20% 올라가면서 2,40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드와 관련해서 뉴스 빠르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골드 기사 보시면요. 이란의 폭발에 대한 보도 이후에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금값이 상승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캐피탈닷컴의 금융시장 분석가 카일 로다는 오늘 이란에 대한 공격 소식은 지난 몇 주 동안 금값을 상승시키는 유일한 요인 중에 중동 지역에 대한 금값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금은 현재 통화정책 거래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거래다라고 말했는데요. 테이스티 라이브의 글로벌 매크로 책임자 일리아 스피박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가 진정이 되더라도 중국의 금 보유량 축적이 주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금의 상승 편향에 유리하게 계속해서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중장기적인 관점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해서 기사를 살펴보고 왔는데요. 헤드라인처럼 지금 이 중동의 지역에 계속해서 골드에 대한 상승 촉매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골드에 대해서 중국에서 계속 중앙은행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고 나서도 좀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 수 있다라고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골드가 다시 한번 2,400달러를 뛰어넘어서 2,5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전 3,000달러 말씀드렸습니다. 아, 맞아요. 네.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3,000달러 갈 수 있다고 언제죠? 2,200인가 2,300대부터 말씀드렸고 3,000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골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골드가 과연 안전 자산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골드가 2011년인가요? 12년에 1,900달러 초반을 찍고 그다음에 계속 횡보를 했거든요. 1,100, 1,200, 막 1,500 횡보를 하다가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13년 만에 넘어간 거거든요. 13년 만에 한 25% 정도 수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최고점에 물렸다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13년 동안 인플레이션율은 50%가 넘어요. 그럼 이게 안전하게 가난해지는 게 안전자산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00% 동의는 할 수 없지만 다들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저도 뭐 안전자산이라고 보고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워런 버핏도 골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자, 배당도 안 준다고 그러고. 네, 다들 그렇게 저도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골드, 돌반지를 갖고 있었다면 또 얘기가 다른 거죠. 예, 그거 좀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 그 실물하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런 것들은 다른 거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골드는 지금 그냥 그동안 눌려왔던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좀 중국이 골드를 많이 산다는 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브릭스뿐만 아니라 그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달러줄이 막힌다. 그러면 뭐 원유를 팔든 뭘 팔든 아니면 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다음 루블화는 거의 반토막 났었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반토막 났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 틈에 저기 뭐 전쟁 한번 일으키면 뭔가 좀 문제가 커지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금을 많이 모으는 나라는 전쟁 한번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게 역사학자들,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내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학적인 위치에 탄력받아서 2,500까지 간다고 보는데, 아니 3,000까지 간다고 보는데 지금 중간에서 2,450쯤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좀 당분간도 금리가 인하가 되든 인상이 되든 상관없이 일단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금리 인하라고 큰 줄기를 보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뭐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뭐 1억을 놓고서 5%는 얼마죠?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500만 원 받던 게 예를 들어 1%가 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돈을 까먹은 거거든요. 그럼 올라가는 자산, 또 전쟁이 나도 갖고 들고 갈 수 있는 자산, 당연히 금인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사람들이 또 부추기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만큼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일단 골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드는 더 간다.
네,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무게를 조금 더 실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금에 대한 전망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는데 0.24% 올라가고 있어요. 네. 더 올라갈까요? 네, 지난주도 매수, 오늘도 매수. 예, 금요일은 매수입니다, 그냥. 예, 차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차트 보시면 자 이게 지금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게 예, 골드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지금 이게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윗골이 달고 쭉 내려오면 한번 조정을 주게 돼 있는데 때마침 그때 예, 문제가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이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 꼬리를 예,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밑에 DMI도 맞닿지 않아요. 또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플러스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0T이고요. 960T 보면 이제 여기가 양운으로 바뀌기 직전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자리나 네, 여기 구름대 윗단에서 예,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자리를 뚫어야죠. 2408, 2417 그리고 예, 고점 2433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네, 한번 왔다 갔어요. 네, 그분들이 한번 쫙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한번 큰 문제가 왔다 가서 지금 소강 상태인 거고, 또 금요일은 그렇게 많이 골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해 놓은 예, 마디가 활용하셔서 내 앞에 또 PDA하고 예,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활용하셔서 매매하시면 여러분께서 좀 더 승률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 해드리고 있는 거고 질문도 받고 함께 매매도 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골드는 오늘 매수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마스터님께서는 실시간으로 어떤 전략들을 세워주고 계시는지 방송보다 더 길게 그리고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공부도 이어가시고 그리고 수익도 빠르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수익들을 챙겨주셨는지 매매일지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당장 이번 주 월요일에 또 공개 방송 해주시면서 수익을 함께 또 챙겨주셨습니다. 그 부분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네. 이번 주 월요일도 또 수익을 챙겨주셨다고요? 네, 그 장운이 좀 많이 받쳐주니까 예, 월요일 날 수익이 또 많이 나네요. 여러분께서 그런데 응원을 많이 운이라고 치기에는 매주 또 월요일마다 수익을 가져주시니까. 이게 장운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긴 한데 요즘 예, 장운이 좀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좀 같이 하셔서 네. 돈을 좀 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께도 네, 항상 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기법도 알려드리고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 월요일 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와서 예, 말씀드렸던 게 무료 그 공개 방송 오셔서 매매법도 배우시고 수익도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콩 항생은 그냥 가볍게 여기에서 들어가서 50틱이면 한 40만 원 돈이거든요. 40만 원 돈을 얼마 만에 2분 만에 챙긴 겁니다. 우리가 요즘 어렵다고 해서 투잡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투잡러 이 2분 동안 얼마 벌었죠? 40만 원 번 겁니다. 40만 원 넘게. 네, 이거 뭐 돈으로 유혹하는 건 아니고 한마디로 이거만큼 해외 선물만큼 쉽게 벌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쉽게가 내가 들어가서 바로 버는 건 아니죠. 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플랜 ABC라고 이거 예, 무료 공개 방송 때 다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플랜 ABC라고 네, 일목균형표하고 밑에 있는 PDA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 구름대를 벗어날 때
들어가서 여기 윗단에 여기서 구름대가 이 자리를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뚫을 때 정리하고 나온 겁니다. 네, 이걸 원리를 알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린 이렇게 50틱을 챙겼다. 지금 이 120틱 차트를 보고 있는 건데요. 조금 더 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넓히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청산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구름대 상단. 이 자리를 한 번에 못 뚫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뚫으려면 적어도 이렇게 비벼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게 양운으로 바뀌어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모험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50틱을 챙겨간 겁니다. 이미 골든 크로스는 확인했고 여기서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네, 도망가서. 그래서 결국은 구름대 진입할 땐 여기 끝까지는 가겠네. 그 통계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2분 만에 수익을 냈고 저녁에는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2번 매매했습니다. 2번 매매해서 단타 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여기 40틱이면 한 27, 8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여기서 매도를 쳤고 이 매도를 친 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 앞자리가 있는데 앞자리를 못 봐서 이제 설명을 여기서는 드릴 수 없고 여기서는 골든 크로스 확인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미장이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10시 반 이 자리에 시작을 했는데 이 자리에 잡으려다가 못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잡으려다가 못 잡았어요. 네, 아슬아슬하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놓친 거죠. 한 150틱 정도 챙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하락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매수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조건이 맞는 이게 플랜 A입니다.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우리 40틱을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80틱. 그래서 이날 나스닥 80틱 그리고 항생 50틱이니까 얼마죠? 한 7, 80만 원? 지금 대충 계산이 안 되는데 7, 80만 원 챙겨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짧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머리 아프실까 봐 수요일을 보시면 여기 수요일 날을 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수요일 건데요. 네, 이게 수요일 건데 수요일 게 없어졌네요.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네, 수요일은 여기서 데드 크로스 확인하고 이게 플랜 A거든요.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까지 84틱 이 정도면 한 50만 원 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장 시작하고 1분여 만에 2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챙긴 겁니다. 네,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정도면 뭐 하루에 이번 주도 꽤 괜찮은 수익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렇게 뭐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는 거고 이번 달도 현재까지는 1패입니다. 1패고 나머지는 전승하고 있고 이번 달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잘 마무리해서 이번 달도 큰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9시 오전 10시 저녁 9시 반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기법과 비법도 가져가시고 플랜 ABC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플랜 ABC 가져가시고 또 수익도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많이들 동참하셔서 답답한 마음 또 가게에도 또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공개 방송 안에서 정말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스닥으로 2분 동안 또 빠르게 50틱을 또 챙겨주셨고요. 항생으로도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수익을 또 가져가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엔 꼭 마하선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전 그리고 오후 2번에 걸쳐서 수익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많은 전략들 그리고 매크로 이슈 풀어봤는데요. 아쉽지만 마하선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선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이평선 모두 역배열이 나왔고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으며 ADX상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나왔으니 매도 시그널이라고 봐야 하고 17,000 라인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챙겨봤고요. 다음으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자존심 싸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정 확정의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90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높고 매수가
주가 맞지만 월물도 교체됐고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 관망 시그널을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방 추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고요. 960대 기준으로 일목균형표상 양운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전략까지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그리고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